누룽지에다가요. 각종 것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를 섞어서 만드는 난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의 나초 같은 쪽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치즈 같은 건 초콜릿 넣어도 되고 각종 생크림 넣어도 되고요. 커피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좀 제발 좀 멋대로 남의 기술 판매를 위해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하시는 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주 문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방송 프로그램의 우월함을 이용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멋대로 무단으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어떤 된장, 고추장, 된장, 간장, 그 다음에 매실청도 끓여서 씨 분리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된장도 제가 그 어떤 대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검은콩으로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완두콩, 그 다음에 기타 뭐 콩 종류에 상관은 강낭콩으로도 되고 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볶은 기류로 되고 뭐 이렇게 볶은 기류로 만든 된장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콩을 섞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메주를 쓰지 않고 메주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찹쌀풀하고 섞어줘서 소금 설탕 넣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것을 된장 만드는 법과, 또는 거기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늘 가루과 진간장, 참치 액젓 이 정도 넣습니다. 그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그 메주가루를 끓여가지고 찹쌀풀과 더불어서 소금 설탕 넣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가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는다. 이렇게 만들어도 돼. 공장에서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제 방식으로 그냥 콩을 넣고 끓이다가 그 다음에 소금 설탕만 넣으면은 그냥 간장이 돼. 물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고요. 물 많이 넣으면 약간 그때 이제 흑색 설탕이나 황색 설탕 넣으면 색깔도 까맣게 나오고, 또는 색도를 공장에서 쓸 거예요. 나 여기다가 방부제를 아마 넣겠죠. 공장 에서 만들 때는. 아니면 계속 발효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물엿을 넣느냐, 물엿이나 쌀엿을 넣느냐, 이거는 다른 부차적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과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는다. 근데 그 끓인 거 이제 걷어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소금 설탕 넣고, 또 마늘 가루, 진간, 참치 넣고 물의 액상을 좀 적게 넣고 하면 그게 된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튀겨서, 또는 살짝 물에 씻어가지고 튀겨서 맛있어요. 볶아서 튀겨서 만드는 된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메주를 쓰지 않고 갈아가지고 볶은 기리처럼 해서 이렇게 소금 설탕만 넣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 된장이 되고요. 볶은 기리도 기리 볶아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만들고, 대두도 그렇고 다른 콩도 다 됩니다. 녹두, 팥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조보리, 수수, 이렇게 쌀보리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된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가지고 이거는 된장 같은 거는 몇 년 숙성을 거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금, 설탕 소금을 넉넉히 안 넣으면 부피가 곰팡이 핍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추장 만들 때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상온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끓여서 하기 때문에 상온을 좀 뚜껑을 열고 머리 중발에서 꾸덕꾸덕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온 숙성 거치고 또 냉장 숙성 거치면 된장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추장도 고춧가루 넣고 찹쌀풀 넣고 그렇게 해서 소금 설탕 해가지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맛은 그냥 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마늘 가루가 진간장, 참치, 후추 그런 게 넣고 이제 만들죠.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방법. 끓여서 고춧가루 넣고 찹쌀풀 넣고 소금 설탕 넣으면 끓이면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다가 이제 마늘 가루가 진간, 참치 액젓 이건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게, 가장 끓여서 만드는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서 만드는 피시 소스, 또는 튀겨서 굽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발효를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된장때처럼. 이렇게. 그리고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된장을 간장하고 된장, 고추장 만들면 맛있는데요. 조리대 넣어가지고 또 매실청 만들어갖고 항균 효과를 증가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 넣어가지고
식초 만드시거나 그다음에 그 물엿 쌀려 조청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 또는 볶음기를 첨가하거나 그 액상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거나 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수 있다. 또는 식초도 그렇고요. 또 물엿 쌀려 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넣어가지고 꿀을 만들 수 있는데 맥주나 술을 넣어서 꿀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나름대로 맛있다는 막걸리 넣어도 되고요. 그런 상품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마늘꽃 꿀처럼 항균 효과가 증진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 마늘하고 생강을 익혀가지고 같이 넣거나 또는 마늘 생강 조리 때 이렇게 항균 효과가 좀 강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꿀에다가 매실청하고 유자청을 넣거나 그렇게 조리대를 넣고 항균 효과가 좀 들어간 마늘꽃 꿀처럼 그렇게 만들거나 물엿 쌀려 조청이나 설탕 시럽에 이렇게 하셔도 제기술입니다. 저는 커피하고 방앗개잎 이게 운동 효과가 좋고 커피는 특히 기름에 튀겨가지고 로스팅 한다 그랬죠. 제 방법대로 살짝 씻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스팅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이렇게 또는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좀 나쁜 기름이 좀 나와요. 그래서 물에 살짝 씻어서 하는 그런 그 원두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스타벅스가 됐든 뭐 이렇게 신세계 또는 이렇게 백종원 씨가 됐든 이렇게 혹시 시골 마을 위장에서 빵 만드는 이스트 기운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막걸리를 제조하셨는데 그 제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거 많이 나오는데 또 연결하기는 또 지금 제가 다 몰라서 그러는데 보다 보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탄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은 건데 그걸 하시더라고. 제 걸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전참시에서도 어떤 남자 배우가 통합액젓을 내가 얘기했어요. 까나리 액젓 제일 많이 들어가고 멸치 액젓 그다음 들어가고 새우 액젓 들어가고 이것도 하시고 말씀이죠. 그래서 그다음 참치 액젓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주부들이 이제 담글 줄 모르니까 김치를 이걸 넣고 무 깍두기나 아니면 김치를 담궈요. 근데 이 비율을 그래서 통합 액젓으로 이렇게 내는 기타의 모두 통합 액젓 아이디어 다른 것을 섞어서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기십니다. 피시 소스 전 세계 피시 소스 시장이 큰데요. 육고기로 만든 피시 소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육고기로 만든 피시 소스 만드시면 제기술에 염소고기도 되고 이렇게 칠면조 고기도 되고 뭐 기타 다른 고기 다 됩니다. 그래서 육고기로 만든 피시 소스 생으로 하든지 끓여서 익혀서 튀겨서 하든지 그것을 피시 소스와 섞어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기술. 홍차, 녹차 모든 차 종류가 많은데 그것도 튀겨가지고 살짝 기름에 튀겨서 살짝 씻어서 덮어서 하는 방법 엄청 맛있습니다. 이기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된장 같은 거 만들 때도 약간 곡식 같은 거 먹고 대두가 됐든 뭐 아니면 녹두가 됐든 뭐 볶음기류든 볶음기류는 약간 볶아야 되고 쌀 같은 거는 이렇게 튀기면은 조금 그래서 옥수수 팝콘 같은 것도 기름에 튀겨가지고 정말 팍팍팍 튀기는 너무 맛있죠. 그래서 소금 설탕 그렇게 하셔야 돼. 이원일 셰프께서 그를 볶은 길이하고 제가 쌀을 갖다 튀겨서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소금 설탕 그걸 하시더라고. 냉장고로부터 상하파 시키려는 건 아니죠. 오트밀 만들 때 오트밀을 그냥 하지 않고 튀겨서 만들거나 여기다 볶아가지고 그것을 오트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얘기했대 이거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 넣거나 뭐 치즈 뭐 이런 설탕 치즈나 초콜릿 다양한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오트밀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복수 튀겨서 만드는 옥수수도 제 기술입니다.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다음에 그 뭐든 명태알 같은 거 날치알 또는 그 캐비알 튀겨서 만든다는 어떤 편스토랑 이정현 가수가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편스토랑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와요. 뭐 번개탄을 갖다가 입자시키거나 작은 덩어리화 시켜서 캠핑용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참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이돌 스타가 내가 이렇게 그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좀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거기다 바를 놓고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걸 놓고 모터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짐도 올리고 내릴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돌스타 방송에서 그걸 딱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에 설치하고 하시더라. 그때 어휘 상실이었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MBC 뉴스 스튜디오에서도 제가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아시아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다니면 알아서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드론 항법 장치, 자동 항법 장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이게 뭐 그 카메라에다가 카메라에다 사람 인식을 가로세로 높이를 것도 연동해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0.1cm도 가능해. 사람 같은 거 눈, 코, 입 이렇게 가로세로 체중까지 분석할 수 있게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이걸 곧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딱 찾아내더라고요. 좌표 아시아 방식이 아니면 참 어려울 텐데요. 이 방식을 하셨다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제가 그 옛날에 제가 구미에서 원룸을 할 때 제가 이거 저기 그 카메라로 그 8개가 있었거든요. CCTV. 그래서 이게 인터넷 SKT 서비스를 받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통합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개의 단위라도 또는 보통 집안에서는 한 건물 같은 8대 정도 많이 운영하는 건데 회사에서는 몇백 대라도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서 유튜브 화면 방식으로 동영상 방식으로 보자. 그 다음에 공공 CCTV 가서는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것을 경보를 해주고 그럼 자동으로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다 봅니까?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 이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루 종일 어떻게 보냐, 그거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보 장면, 그 다음에 딱 그걸 범죄 장면 인식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 건물에도 출입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딱 따로 저장하는 기능. 또는 현관문 비디오 같은데도 이런 것을 범죄 장면이랑 블랙박스 같은데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걸 찍어놨다가 따로 저장하는 기능. 블랙박스나 현관문 비디오도 워키토키 기능을 주거나 인터넷망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기기에 또 범죄가 일어나서 자동 경보해주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CCTV에도 자동 경보 기능에서 경보기를 울려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경보를 해서 112에 신고하든가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원키통신망으로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 같은 누르면 이제 통화가 된다는 건데 회사 가서도 이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요.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를 2개를 설치해 놓든가 또는 CCTV와 연동을 해가지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현관문 비디오에다 연동을 시켜놓자.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저장 기능을 좀 줘가지고 간단한 저장 요새 저장량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이런 그리고 SD 카드를 이게 그 카드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뭐 그 방식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워낙 싸서. 같이 현관문 비디오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얼굴 인식 방식으로 하거나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그래서 금고 같은 것도 얼굴 인식 방식 열려라 참깨 이런 동작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작 방식이 제일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외에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거나 키 방식 현관문 디지털 키가 돼. 디지털 키로 번호 누르고 들어가지만 이게 열쇠를 키로 해가지고 자신 외에는 내가 회사 나갔을 때 못 열도록 하는 거 또는 방 안에서 이렇게 건전지 같은 거 빼버려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잠금 장치를 하긴 하는데 오도로시 같은 걸로 오도로시를 여러 개 있는 오도로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이거를 그냥 연결해서 그냥 해요. 이건 가장 신뢰할 만한 잠금장.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오면 이게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도 이 부분을 내가 그래서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거 그냥 건전지 빼버립니다. 사실은 꺼져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단축 기능을 누르면 밖에서 눌러도 안 되도록 하는 기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 어떤 단추를 누르면 번호 누르도 안 되고 그것을 다시 누르면 다시 기존의 번호로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할 필요 없이 다시 누르면 기존의 번호대로 다시 되는 이 기능을 두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 같은 것에도 제가 그 어떤 흑설탕을 넣는 것이 콜라의 핵심이라 그랬죠. 콜라 같은 거 만들 때 제조 방법에 있어서 또는 흑설탕이나 황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카라멜화 시켜준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콜라가 엄청 맛있는데 이 방법으로 콜라를 제조하시거나 맥주 만들 때도 이렇게 흑맥주식으로 들어가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흑맥주가 아니라 이 설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탄산음료 만드시면 짱 맛있다. 이거 하시면 재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콜라 같은 데도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이게 코카잎에서 성분을 제거하고 콜라나 액상을 좀 넣어주고 거기다가 과일청, 저거 고추장, 된장, 간장에도 이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식초, 물엿, 쌀엿 이런 식초에도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치청, 천혜, 한라봉, 귤청, 자몽청 다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또는 이런 것을 치즈나 이런 초콜릿 같은 것도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꿀에다가 넣어도 그래 꿀에다가 넣어가지고 파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꿀에다가 초콜릿 넣으면 어떻습니까? 꿀에다가 치즈 넣을 수도 있고 꿀에다가 생크림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꿀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꿀에다가 이런 걸 넣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음료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꿀을 제조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요네즈 같은 것도 마요네즈나 어떤 뭐 땅콩 버터,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에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치청, 천혜, 한라봉, 귤청, 자몽청을 넣거나 또는 치즈,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마요네즈나 이런 거, 생크림, 기타 다른 생크림을 넣어서 마요네즈 넣거나 아이스크림을 분말을 좀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진짜 분말이죠. 그것을 마요네즈하고 그 어떤 토마토 케첩 섞어서 만들 수 있다. 땅콩 버터에다가도 마요네즈하고 생크림을 섞어주는 방안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생크림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치청, 전에 한라봉, 귤청, 자몽청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서 생크림 만들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마요네즈 만들거나 토마토 케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주나 술을 넣어서 땅콩 버터 만들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맥주나 술을 넣어가지고 피시 소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장에다가 멸치 액체, 새우 액체, 깐다리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제조를 하면 어간장이 있긴 한데 이 방법으로 만드는 게 단가를 제일 싸게 만듭니다. 야같이 간장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원마을 의장에서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것을 일부러 탄산을 증가시키는 그 맥주에서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가스 나이트, 맥주나 포도주, 기타 다른 술을 만들 때 소주, 위스키 이런 데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뭐 물에다가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그러면 지가 증식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부어준다는 거죠. 모든 술 제조에서 그다음에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서 만든다. 그럼 훨씬 더 맛있다. 막걸리 만들 때도 누룩을 쓰는 방법과 끓이는 방법과 끓이지 않는 방법은 끓이지 않는 방법은 하면 그냥 고두밥 줘가지고 쌀이나 밀 같은 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그것을 녹두로도 만들어주거나 볶은 기리만으로도 막걸리 만드실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볶은 기리를 섞어가지고 막걸리를 만드셔도 그것도 되게 볶은 기리만으로도 막걸리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볶은 기리만으로도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때 제가 동영상에서 녹두하고 그 볶은 기리를 섞어서 간장 만들고 볶은 기리로 된장 만드는 뭐 마찬가지로 볶은 기리로 고추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볶은 기리로 이렇게 뭐 볶은 기리로 만드는 고추장 만드시면 제 기준입니다. 고추장 만들 때 이걸 첨가를 시키면 되는데요. 볶은 기리뿐만 아니라 녹두, 팥 뭐 이렇게 다 됩니다. 콩도 섞어줘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고추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쌀보리 다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뭐 치즈 같은 거 섞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초콜릿도 섞어줄 수 있고요. 고추장, 된장, 간장에. 그래서 그걸 이제 스리라차 소스에 못지않은 것을 만들 수 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세,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햄 소세지 넣은 이런 치즈 넣은 이런 초콜릿 넣은 이런 생크림을 넣은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물엿, 쌀엿, 식초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그 간장에다가 치즈 넣어가지고 치즈 간장 소개해드렸죠. 치즈 간장은 햄 소세지 간장 또는 장어 간장 같은 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장이 있을 수 있다. 연어 간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뎅 그다음에 오뎅 장조림, 그다음에 육포 장조림, 육포인데 육포를 이제 장조림만 시키는 거예요. 튀겨서 육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캐비어 같은 것도 튀겨서 만들거나 명란 날치알, 양미리알을 튀겨서 제품 판매하는 거 참치회사에 참 좋을 것 같은데 편스타랑 이정현 가수가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명란 튀긴 거 유통을 시킬 때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런 부분을 유통 양미리알 같은 것이 참치회사에서는 짱일 것 같은데 각종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누룽지로 다시 가서 누룽지에다가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선, 파마산, 칠정, 천연, 할아버,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거나 생크림을 넣거나 아이스크림 분말을 넣거나 치즈, 초콜릿 이런 것을 넣어서 누룽지를 만드시면 이렇게 나초화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누룽지에다 과일칩을 넣어가지고 과일칩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과일칩 같은 것을 넣거나 분말을 넣거나 이런 거 건포도 넣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건과일을 좀 넣어서 그렇게 만드시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넣 또는 여러 가지 그 땅콩버터 섞어주는 이게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누룽지를 아초화 시켜준다. 이것도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세,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것들 햄 소세지를 넣어서 누룽지 만든다. 이것은 치즈하고 두부 만들 때도 동일합니다. 치즈, 두부, 오뎅 만들 때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세,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든 햄 소세지 오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햄 소세지 오뎅, 그다음에 장어 오뎅도 있을 수 있고, 낙지 쭈꾸미 오뎅, 쭈꾸미 오징어 오뎅 이런 것도 괜찮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판매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마케팅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낙지, 그다음에 칠면조 오뎅, 그다음에 닭오뎅 이런 것도 괜찮고, 계란 오뎅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치즈 만드시거나 계란 두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치즈 두부도 있을 수 있고 초콜릿 두부도 있을 수 있고 생크림, 그다음 치즈, 초콜릿, 어떤 치즈도 있을 수 있고요. 생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도 있을 수 있어요. 카이막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부나 어떤 치즈 같은데 이렇게 해서 카이막 같은데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세,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거나 또 뭡니까? 와사비, 겨자 같은 걸 넣어서 만들거나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선, 파마산, 칠정, 천연, 할로번, 귤청, 자몽청 이런 맥주나 술을 넣어서 치즈 이런 것들 치즈나 두부 이렇게 오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뎅에다가 그 맥주나 술 넣어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포에다가 맥주나 술 넣어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튀긴 육포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뎅을 튀긴 제품이지만 다시 한번 튀겨서 육포로 만드는 제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술 만들 때 빵 만들 이스트 기운으로 만든 맥주나 포도주에도 그렇다라는 거.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맥주 만들 때도, 포도주 만들 때도, 막걸리 만들 때도. 누르기, 그다음에 볶은 길이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가지고 누르고 없이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니까 뎁디에다 그 색깔이 나오고, 그래서 깔아앉은 것은 닭주, 위에는 뜬 것은 청주로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그다음에 빵만 내시두개 만들면 이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데 누룩 이씨 만들 수 있고 없이 끓여서 만들 수 있고 끓여서 만들 이렇게 볶은 기류로 만들어도 단독으로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볶은 기리 쌀 보리조, 쌀은 쌀하고 밀은 쓰고 있죠. 그래서 보리로도 막걸리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곡식으로도 율무로도 막 요건 율무를 첨가해 가지고 율무로 첨가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옥수수 첨가해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다 뭐 막걸리에다 치즈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포도주에다 치즈 넣어서 만들거나 초콜릿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맥주에다가 치즈나 초콜릿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뭐 소주 같은데도 이렇게 위스키 같은데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술들에게 과일청,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로번,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넣어서 이게 만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술을 섞어서 넣을 수 있다. 또는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끓여서 만드는 방법. 끓이거나 끓이지 않거나 불에 풀어서 두 개가 가능한 빵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끓여서 하는 방법, 끓이지 않는 방법, 그렇게 갖고 술이 만들어지더라.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탄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은 모든 술에 다 적용합니다. 탄산이 엄청 증가합니다. 나중에 살균 구조 거치면 발효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아마 술에도 방부제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방부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술은 그냥 발효를 진행을 안 시키고 살균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술에도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포도주 같은 것도 끓여서 만들고요. 끓이는 것과 생과를 같이 섞어주거나 건포도라든지 건과일을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기리주를 볶아가지고 소금, 그렇죠, 물에다 볶아가지고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빵만 내시면 정말 명품주 중에 명품주인데, 소주, 위스키, 막걸리, 포도주, 맥주 이런 데다가 섞어 코코넛주하고 섞어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코코넛주도 동일하게 담고요. 그다 코코넛주에다 딸기주, 망고 좀 다양한 걸 섞어주니까 정말 맛있어요. 크림베리주, 뭐 치즈주, 치즈에다가 그냥 끓여서 만드는 안 끓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이렇게 빵만 리스트 넣고,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넣어서 탄산을 증가시킵니다. 또는 치즈 우유주,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방법, 끓여서 만들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즈 우유도 끓여서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과일 같은 거 사과 넣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지. 치즈 우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유인데 거기다 치즈를 넣거나 달걀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적게 줘서 달걀 우유 만드시면 돼요. 달걀 두유, 달걀 우유 이런 거. 달걀 치즈, 달걀 연유, 달걀 어떤 이런 것들이 생크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생크림에다가도 종류별로 제가 계피 생크림, 생강 생크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맛있다고. 유자차, 레몬,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로번, 귤청, 자몽청. 치즈 생크림 맛있어요. 치즈 생크림, 초콜릿 생크림도 맛있고요. 일단 맥주나 술을 넣어서 생크림을 만들 수 있고, 또 마요네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물려 살려 좋죠. 그다음에 맥주나 술을 넣어갖고 고추장, 된장, 간장도 또 맥주나 술을 넣어서 피쉬 소스를 만들 수 있으며, 맥주나 술을 넣어서 육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뎅 육포도 괜찮아요. 맥주나 술을 넣어서 오뎅을 만들 수 있고요. 떡볶이 떡과 모든 떡들에게 찹쌀풀, 밀풀, 쌀풀을 넣어갖고 쫀득쫀득해집니다. 거기다가도 모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뎅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햄, 소세지도 넣어서 만들 수 있고, 그 떡볶이 떡도 그렇게 만드는 가래떡도 그렇게 만들거나, 모든 떡 종류, 인절미든 백설기든 뭐 시루떡이든 모든 형태의 떡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람떡이나 이렇게 뭐 어떤 송편이나 기타 이렇게 다른 떡을 만들 때 거기다 고기 만두소라든지 만두소를 넣어서 그 떡에 전참시에서 같이 MC 하시는 전현무시가 그 방송을 하는 당나귀기에서 탈북인 이순실 씨가 이렇게 떡에다가 감자떡인가 거기다 만두소를 넣더라고. 제 방법입니다.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혹시 제 거 비빔국수나 냉면이나 또 갈비탕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탕을 제가 판매를 목적이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 방법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냉면과 비빔국수, 또 비빔냉면, 그냥 아니면 물냉면, 갈비탕 만드는 법, 기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화 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뭐 전구 같은 거 혹시 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전구에 이렇게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거나 LED 등도 40개다 램프가 그러면 이렇게 20개만 준다든지 언오프 방식으로 20개만 킨데 10개만 킨데 40개만 킨데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는 이런 전구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댓글 보신다는 건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그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고, 그 후로부터 지금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집에 제가 저기 자동 항법 장치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얘기하다 깜빡 다른 데 넘어갔는데, CCTV를 컴퓨터에 통합시켜서 수백 대나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이거를 오산시에서 중국에서 하시더라. 이거 제 기술이에요.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앞으로 몇만 대 할 텐데, 그것도 라디오파로 보통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로 해서 라디오파로 보통 하고요. 거기다 비밀번호 안고를 넣어갖고 저기 이제 통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전용 단말기라는 제도로 이쪽으로 프로그램이 깔아져 가지고 동시에 10단계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가는 모든 파일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10단계로 자동으로 이렇게 풀어주거나, 오늘의 암구, 자기 얼굴 인식 방식, 드론은 주인 인식이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 방식, 이렇게 오늘의 암구, 영상 방식이 제일 신뢰 있는 것 같은데요. 열려라 참깨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물론 영상도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빡 따가지고 하면은 AI가 뭐 말 어떤 그런데, 오늘의 암구는 수시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서 군에서도 쓸 수 있어요. 현관문 출입할 때는, 회사에서 보안하실 때 이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것에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암호 파일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이메일 같은 기능에 동영상 기능들이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깨 또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떤 구글이나 아니면 어떤 그 유튜브 기타 다른 데서 네이버에서도 문서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일련번호, 소비자 인식, 어떤 환경이죠. 일련번호를 고유번호나 일련번호를 10여번호를 달아서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다음에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문서가 되든 아니면 동영상이 되든. 여기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의할 때도 그 번호만 알려주면 상대방도 거기서 똑같은 그 동영상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어떤 문서를 할 때 구성할 때 구글이 됐든 어디든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요, 드래그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점을 찍으면 위에서부터 시작점 끝점을 거기에 인쇄하는 식으로 찰칵 복사가 되는, 복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서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을, 문서 파일이나 모든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구성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시작점과 문서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변화되는, 그 색깔로 싹 그렇게 글자가 변화되는 이런 기술도 쓰셔도 한글 컴퓨터라든지 뭐든 이렇게 오도할 때 좋겠는데, 그 색깔 부분적으로 딱 클릭을 하면 그것이 딱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도 그렇고요. 네. 프로그램 인쇄할 때도 이런 파일 기능을 주시면, 이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선 마우스 기능이라든지 모든 자판기 기능, 이렇게 키보드 기능을 이렇게 누르면은 모드가 틀려지는 기능. 이게 똑같이 이게 누르는 동작이지만 여기서 5가지 모드로 1번부터 5번까지 10번, 10번까지 해가지고 누르면은 다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파로 하는 작동에서도 이런 모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단축키가 있는데 똑같이 눌러도 이 번호를 누르면 모두가 틀려져서 다르게 인식하는 기능을, 그렇죠. 기능을 뭐 이게 하나의 단축키라도 기능을 10가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다 그러면 거기다 같은 전화번호잖아요. 전화번호 보여줬으면 그거를 전파들 10개든 100개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번호가 땡땡땡 010 어떻게 땡땡땡땡 몇 번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뒷번호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시 1, 다시 2, 다시 3 해가지고 전파를 모두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파를 10개도 같이 그 사람 전화번호를 하나는 인터넷에서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쓰고 하나는 어떤 채팅으로 쓰고 하나는 뱅킹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어떤 데스크탑에도 쓸 수 있고 데스크탑에 쓸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라도 이렇게 기능을 뭐 A, B, C, D, E, F, G 모두를 틀리게 해도 되고 문자 방식도 되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시면 제 모두를 틀리게 해서 통신하는 방법. 그럼 현재 있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를 여러 전파를 갖다가 실질적인 같은 전파이긴 한데 같은 전화 같은 번호 이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10개든 100개든 어떤 다른 전파를 모두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 워키토키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모두와 통신하는 기능, 뭐 워키토키나 스마트폰 하나의 전파는 모두와 통신하는 기능. 100사람이다 그러면 뭐 경호원 워키토키. 하나는 그룹별로 통하는 기능. 하나는 이렇게 누구 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갖고 그룹별로 회의하는 이런 통화 기능을 주거나 하나는 각각 통화 기능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자기가 방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무선 통화를 할지라도 워키토키 경호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통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어떤 암고 같은 것이 존재하고 암고나 비밀번호가 존재해가지고 그것을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암고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모두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허락이 있어야만 그 방에 입장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무선 전파를 할지라도 여러 사람 통화하는 기능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파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모드를 틀리게 해서 단체 모드, 그룹 여러 사람 몇 사람이 참여해서 회의 모드 이런 각 사람 각각 통하는 모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언어를 이렇게 말했을 때 문자로 변환되어서 그 문자로 이렇게 보내진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틀리게 해서 그 사람 같은 번호라도 틀리게 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해서 쓸 수 있다. 이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거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디오 전파는 수십만 회 이것은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통신칩이다 그러면 안테나가 여러 개 달려 있거나 어떤 통신칩을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 만들어서 번호를 그것을 하나를 그 통신칩을 갖다가 통신칩 하나가 여러 개의 전파를 다 송수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같은 번호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통신칩이 이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회사든 안테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기존에 어떤 전파 도약, 주파수 도약이라는 방법으로 라디오 채널을 돌리듯이 이게 아니고 동시에 송수신한다는 이 기술 구조를 쓴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신호를 잽싸이 받아가지고 신호를 먹게 거기서 이렇게 신호를 정보량을 따라서 대자리, 송자리, 중자리 이렇게 쭉 나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나눠준다는 거죠. 잘게 쪼개서 그리고 잽싸게 나눠주는, 던져주는 기능이죠. 되게 다른 일거리를 내가 딱 받아가지고 이게 막 짐을 부린다. 막 물리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딱 던져주는 이런 기능. 통신칩이 그 기능을 따라서 통신선을 갖다 10개로 만들어서 정보를 이쪽 이번에 받은 거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여러 통신 라인을 타거나 통신칩인데 통신칩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해주고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여러 개를 넣는다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각각 정보량을 따라서 담당해주고 통신칩 대자리에서도 이렇게 다른 애들이 놀고 있으면 통신칩들이 정보를 분할해서 얘네들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토스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 여기 있다 토스 내 대신 일해줘 이러면 딱 그쪽에 가서 다 일한다. 이렇게 해서 토스 기능 이렇게 정보를 넘겨줘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통신칩 자체에도 소프트웨어 분할이라는 방법을 해가지고 한 40개 정보량에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따라서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밑에다 서브 라인을 했다가 통신 라인을 많이 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정보량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줘 버리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D램 같은 데나 어떤 CPU, GPU 같은 데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방법을 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많이 놔요.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D램이 있는 거죠. 그럼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일꾼을 많이 만들어. 그럼 일 처리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D램도 하나의 D램이라도 겉에는 하나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정보양을 처리하는 것이 40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해가지고 정보양을 따라서 동시에 그래서 일을 처리합니다.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년분의 암호 설정해서 동시에 띄워버립니다. CPU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이렇게 동일하게 D램처럼 설계를 하고요. GPU도 그렇고 통신칩도 그렇고요. HDD나 SSD도 이렇게 똑같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지만 이렇게 안에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미니 짜리가 1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남겨주거나 SSD도 미니 짜리가 10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로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하고 그 하나의 어떤 SSD나 기타 저장 장치도 다른 것도 돼요. HDD도 안에 분명히 HD 하나지만 그리고 통신 라인을 많이 만들어 갖고 정보양을 처리하는 것을 따라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를 만들어서 내부안에 마치 분진술 쓰듯이 HDD가 40개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하는. 그래서 동영상 한 개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것도 플래시면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일꾼을 많이 늘려놓고 그 안에서도 정보양을 따라서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 있고 어떤 플로팅 게이트가 한 40개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빨리 그래서 동시에 띄워가지고 저장해버리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에서도 이 기술 쓴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전리층이 대열리층이 어떤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전리층만 가득 아니에요.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주파수를 이렇게 무선 송수신할 때 주파수 해당되는 주파수를 여기다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가 신호가 뚜렷이 잡힌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위성통신에서도 하고 스마트폰, 워키토키 모든 무선 통신 기기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해주거나 피레칭 같은 데서도 이론적으로는 번개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이쪽으로 전기가 테슬라 전기요도처럼 온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또는 그거를 어떤 배터리 만들 때 피레침에서 100의 전기를 받았었다 잠깐만 그래서 그럼 그거를 이렇게 10의 전기로 각 전기선을 갖다 10개로 만들어서 10의 전기로 쪼개져서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로 되겠습니다. 전기선을 10개, 20개 넣으면 될 텐데요. 그렇게 밑에도 서브선으로 전기선 나가지고 쭉 가지치기처럼 전선을 많이 넣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빨리 쪼개서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 이게 수천 개다 그러면 이것도 전선 하나하나 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오프 구조로 2차 전지다 그러면 1차 전지도 돼요. 언오프 구조로 갖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변속기 없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들 변속기 없애버리자.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많이 적게 줬는데 많이 탈 리가 없다. 그래서 석유, 가스, 전기 이런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자동차 회전축이 틀려진다. 속도가 회전하는 속도가 그걸로 속도를 강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전기량을 틀리게 흘려보내서 15W, 30W, 60W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하는 기술은 이것은 스피커 앰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히터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풍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게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데도 전기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가전기기와 로봇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로봇 같은 데는 무게 같은 거 측정해서 해당한다는 것을 전기적인 힘을 그때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했더니 이렇게 YTN에서 나오시던데요. 이렇게 드론 이렇게 미는 힘을 따라 무게를 측정해서 이렇게 딱 대응하는 그걸로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제 기술 쓰셨어요.
제가 드론 같은 데도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론 같은 데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동 항법을 한다고 움직인다고. 뭐 시간 채공 시간이라든지 목적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해서 카메라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0.1cm나 다른 사람 같은 눈, 코, 입, 이렇게 체중까지 분석해서 할 수 있어요. 고성능. 그래서 모든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고 이제 망원경을 달자 그랬죠. 다른 단모드, 안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자체 인식 또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선 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이런 밤에 잘 안 보여요 CCTV.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멀리도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닫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적외선 기능을 갖고 있다면 적외선 전파를 쏴가지고 추가로 체어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찍는 이런 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의 적외선을 판을 쓰면은 좀 더 체열이 올라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캠코더를 CCD 같은데 캠코더를 CCTV를 대신해서 하자. 소비 작가가 45,000원, 9만 몇천 원. 그게 낫다라는 거죠. 여기다 적외선 야간 기능, 적외선 모드 기능을 줘가지고 야간 기능을 하면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CCTV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는 다 돼요. 망원경, 현미경, 의료 영상기기 이게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자 방식으로 모든 정보 반도체 정보 이동 저장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이다. 드론에다 이런 것을 갖다 탑재를 했다. 이 CCTV 아니라 카메라를.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일일이 일련번호를 달고 차량도 일련번호를 갖고 추적해요. 동선을 적지휘관만을 죽이거나 군복 입은 사람만 죽이거나 특정 차량만을 공격할 수 있는 자동 공격 모드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전투 모드를 1번부터 5번까지 이때는 어떤 전투를 한다는 전투 모드를 10번까지 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안두릴에서 제가 전투기 모드에서 전투기 기술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로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예측해서 쏘는 방법. 이렇게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저격 소총 3개 놓고 내가 뒤에서 전파로 조정하고 카메라 보면서 상대방이 가로 세로 높이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가능성 있는 것 그것을 전부를 쏴버리는 방식을 대공포화망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포로도 이렇게 썼던 대공포화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연정포처럼 만들자 그러죠. 각도를 벌릴 수 있다 그런 거죠. 레이저포인데 10개짜리다 그러면 고출력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드러나는 잡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출력으로 해서 각각 전선을 각각 다 연결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레이저 출력이 강중력으로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10단계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대공포화망이다. 아니면 지상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행체에다 달아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출력의 레이저로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비행체 헬리콥터나 다른 비행체에서도 이걸 레이저포를 달아서 전력만 튼튼하다면 차량 같은 데 달아가지고 레이저포를 쏜다든지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술 거기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방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움직일 거리를 이제 이렇게 프로테이저를 따라 70%, 60% 움직일 확률을 전투기 모드에서도 드론에서도 이 기술 사용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제가 좌표 수자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배, 항공기 모든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 로봇 같은 데서도 이게 진공 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집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카메라 인식이나 전파 방식으로 하는데 센서가 다 들어 입체적인 것은 피해요. 입체적인 피하는 기술, 그다음 평면만을 달리는 기술 또는 평면에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 로봇 같은 차량 같은 그거 허용 범위 또는 그다 과속 방지턱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허용 범위를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평탄 지역 위주로 아니고 입체를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회피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람 같은 거 딱 부딪혀 딱 돌아간다든지 가로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빌딩 청소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잡비아 수자 방식으로 해서 드론을 자동 함법시킬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청소하고 내려든지 아니면 그것을 소방으로 물건 이거를 MBC 뉴스투데이에서 제 기술을 쓰셔서 하셨어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업체가 YTN에서 자기 이렇게 상수도 일반은 로봇 들어가서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잡비아 수자 방식으로 파손된 것까지도 하시더라고. 제 기술을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디에 산업 현장 어디에도 쓰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닷속 또 가능, 땅속도 가능하고 반도체 정보 이동 명령 로봇 그다음에 비행체 자서 제어 자이로 방식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로 자세 제어에 전기양을 틀리게 각각 줘가지고 막 프로펠러다 그러면 왼쪽에 틀리게 주고 왼쪽으로 전기 아니더라도 한목난로도 연료가 석유 방식이나 가스 방식에도 돼. 그래서 틀리게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데 연소 기관이다가 모스켓 스펙스에 썼던데 이쪽 연석이 왼쪽이로 오른쪽이냐 연소 기관에다 틀린 연료선을 줘가지고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연소 기관이 이렇게 제트 엔진이다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2개만 가동, 1개만 가동하는데 연료량을 틀리게 속도를 감소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연소실의 크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두 개로 해도 돼요. 하면은 강한 용압열이 생겨서 추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풍기처럼 해가지고 현재 있는 터빈 구조 없이 송풍기처럼 바람을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 빨아들여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연소실에 공급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선풍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풍기에도 뒤편에 알루미늄 통로를 수십 군데 금속 통로는 다 돼요. 금속 통로는 다 되고요. 이것을 수십 군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이면 시원하다. 거기다 냉매 물질을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을 결합한 관이면 더 좋다. 냉매 물질 무리여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들어오면 더 좋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보다 시원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들어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지포망, 금속망, 플라스틱망 넣어가지고 먼지를 갖다가 뭐 끼웠다 뺐다 해도 되고요. 부지포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먼지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먼지만 떨어내면 진공청소기가 그러니까 좀 공기 정화됩니다. 뭐 부지포처럼 이렇게 공기 필터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에 수만 개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풍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고신 공기가 굉장히 정화가 된다.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 떨어내기만 하면 될 텐데요. 테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 테러 이런 것을 말씀드려요. 휴대용으로도 이렇게 공기 구멍을 만들어서 수십 군데 이렇게 금속 통로를 통과해서 냉매 물질 결합하는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로 만들거나 차량용 선풍기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따 금속 통로, 금속 자체에다가 이런 수십 군데 어떤 금속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통과하게 하거나 바람을 공기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열을 하면 온풍기가 되고 공기를 통과하면 물을 통과하면 온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로 하든지 화목난로를 하든지 석유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데우기만 하면 될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아니면 열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싸게 싼 방식으로 막 양식장에서도 물을 공급하거나 시원하게 만들려면 그렇죠. 거기 자체가 냉장고나 어떤 에어컨 같은데 바람을 순환시킬 때 이런 방법을 공기 통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속 공통을 통과하면 이제 시원해진다는 그거를 냉장고 에어컨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온풍기로 사용을 했을 때 뭐 에어컨이다. 그럼 에어컨은 냉매 물질을 이런 금속관을 통과해요. 냉매 물질이 들어와서 금속관을 가열을 해준다는. 그럼 그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온풍기로 뜨거운 열 차이로 인해서 온풍기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금속 통로로 수십 군데 있고 그것을 열코일 방식이든 뭐든 가열을 해줘요. 가열을 해가지고 그걸 수십 군데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가열되면 현재 있는 에어컨으로도 온풍기 기능을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온풍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라이기 같은데 이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라이기 같은데도 바람을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빨아들여 훨씬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송풍기 만들 때도 제가 송풍기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그다음에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딱 내보내면 되게 좋다고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진공청소기도 한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두 군데나 여러 군데로 내보내면 좋다 그랬는데, 모든 자동차 이렇게 열 엔진이라든지 모든 열이 냉각 기능에 있어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면 냉각 방식,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고, 열을 빨리 외부로 바깥으로 보낼 수 있어서 좋잖아요. 이런 냉각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그리고 환풍기 같은 것도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모터에다가 그 어떤 모터 종류자 같은 것도 제가 그 금속 이렇게 어떤 철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바에다가 금속을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 기술이었죠. 또 그것을 갖다가 저렴 구조를 갖추면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배터리를 갖고 뭐 이렇게 배터리로 금속 배터리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어떤 그 모터에다가 전기를 어느 쪽에 사람 힘으로서 미는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전기를 어느 쪽에 주느냐에 따라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건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에다가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카페시다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동일한 이런 것을 이 꼭지를 여기다 두면 동일한 양의 전기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꼭지보다 좀 더 크게 만들면 여기가 전류가 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꼭지처럼 크게 만들, 이쪽으로 전류가 나온다는 거죠. 이 꼭지를 동일한 걸 두 개를 놔서 여기도 두 개 넣고 정선을 연결해서 이쪽은 두 개를 연결해주고 이쪽은 한 개만 연결하면 어포시켜가지고 이쪽에 두 개 연결한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나왔을 때 가정하면,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전지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자동차 연료전지 압축전지가 됐든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셔가지고 전기량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적게 뽑아낼 수도 있고 온오프식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충전에 있어서도 자동차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드론이 됐든 또는 무선 충전에 있어서도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경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전기 충전소, 우리 자동차는 전기 충전하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밑에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5군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빨리 충전하게 될 텐데요. 무선 충전할 때도 우린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 동시에 수신한다고. 송수신. 우리는 같은 방향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들리게 동시에 무선 전파 송수신하는 데가 5군데 있으니까 5군데에다가 이렇게 해줘.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밑에 배터리 다 달려있다고. 그럼 빨리 충전되겠죠. 이 기술을 스마트폰이라도 워키토키 충전 구조에 사용하시면 전파를 여러 개 만들어 동시에 송수신한다는 거죠. 기술을 사용하시면 통신 구조로도 들어가고 충전 구조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앞으로 이렇게 CCTV 같은 것도 컴퓨터에 통합시키자. 그래서 500개든 100개든 이렇게 그 컴퓨터에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자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지금 중국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드론 같은 데도 10,000개 이렇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10,000개 있으면 그걸 가지고 CCTV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본다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처럼 드론에서 촬영, 군사적으로는 10,000대 동시에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파를 가지고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통신을 각각 하고요. 서로 암호 모드를 둬서 적군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가능하게. 삼성페이에서 전파했던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셨는데 제 기술을 침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10,000대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컴퓨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저기서 거기다가 또 경보 기능을 줘가지고 차량을 적군 차량 발견 이런 것도 경보 기능을 줘서 자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화면을 긴급 신호로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또는 뭐 특정 사람을 찾는다, 특정 차량을 찾는다 해서 발견했다 그러면 경보 올려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기능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오지 사람이 언제 그걸 일일이 봅니까? 사람 붙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은 워키토키로서 영상 통화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영상 통화하는데 인터넷 방식으로는 여러 사람이 채팅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채팅할 수 있는데 어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같은 이런 무선 통신 장치에서 자기가 이동 통신의 방식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스마트폰으로 통신을 해요. 스마트폰 통신 영상 통화를 한다는 거죠.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카메라 보면서 그냥 채팅에 참여하거나 카카오톡도 서로 영상 통화 방식으로 카카오톡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전화 기능이 사실상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인터넷 전화 같은 것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에서 영상 통화 기능으로 모든 20사람이 참여했다 그렇게 하시면 전화 기능이에요. 채팅 기능이 아니고 전화 기능을 따라서 거기다 서로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그럼 얼굴을 보면서 몇 사람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바타 방식일 수도 있어요. 영상 통화를 하는데 동시에 여러 사람이 통화를 한다는 거죠. 20사람도 가능.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군사용으로 이제 만들겠죠. 무선 송수시 스마트폰처럼 만들면서 이렇게 전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해서 CCTV 기능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걸로 동시에 전장을 동시에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갖고 있다 이렇게 뭐 거기서 무선 신호를 중계해주기만 하면 될 텐데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가 전폭 장치를 달자 그랬죠. 전폭 장치라는 것은 전력을 많이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서 보내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 때는 발열이 일어나니까 무거운 거 들어다녀. 그래서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서 이렇게 해주는 기능만 놓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추가해서 딱 장착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군에서 이렇게 하나 된 어디든 이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중폭 장치를 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이든 아니면 하드웨어적이든 배터리 장착 방식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평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송수신 거리가 상황은 늘어난다는 거죠. 또는 라디오파로 하시면서 신호가 늘어날 텐데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죠. 단거리만 쓰면 되는데 중거리, 장거리 쓸 필요 없죠.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드를 줘가지고 다른 전파, 라디오파가 아니더라 다른 전파. 그럼 뭐 밑에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각각 전화번호가 호출 전화가 100만 개도 넣을 수도 있어요. 200만 개. 이걸로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모드를 틀리게 해서 단거리만 쓰면 되는데 가까운데 뭐래 초장거리에서 이상하잖아요. 전력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전파라도 이 단거리 모드, 중거리 모드, 장거리 모드 이렇게 해서 전파를 틀리게 해서 통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 같은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다에 나가 있는데 초장거리 써야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라디오 전파 있잖아요. 정부에서 라디오 방송 또는 공중파 방송인데 그걸로도 하나는 같은 정부에서 허가한 파형은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들리게 100개의 방송 채널도 만들 수 있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규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하나 100개 라디오 전파는 5개는 이렇게 방송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라디오 전파를 6번부터 7번까지 7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100만 개의 이동통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만 개도.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이 라디오판은 어차피 송전탑 중폭기지가 다 있기 때문에 공중파는 이걸 가지고 이동통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이 사업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전파를 갖다 송수신 한다는 아까 지금 얘기하다 빠먹었는데 전지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햇빛을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니요. 전리층. 주파수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줄 때 이렇게 주파수를 여기 딱 걸어주면 안테나에 된 통신체비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고 신호도 뚜렷하다. 주파수를 이렇게 전파를 걸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다. 유도한다는 거죠. 또는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음을 유도하거나 사람 이렇게 지붕할 때 도청하거나 적의 동대를 살필 때도 이렇게 싹싹싹 해당되는 음을 주파수를 걸어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모두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이나 열도 그쪽으로 어차피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유선 모드에서도 가능. 무선 충전할 때도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탁탁 걸어준다는 거죠. 비례침 할 때도 제가 전기로서 자극해갖고 전기충 어떤 구름 지역 가서도 충전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술이 증명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거 그다음에 유선 안에서도 전기를 송전한다 그랬을 때 이게 딱 전기를 걸어주면 좀 더 빨라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전기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선 안에서 광섬유선이라든지 광통신, 그다음 유선 어떤 뭐죠? 이런 광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동축 케이블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